실제로 부동산 광고 건수 뭐 어떤가요? 저도 경제지에서 부동산 광고를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실제 수치를 내어보니까 상위 1, 2, 3위가 조선중앙동아였습니다. 일명 조중동인 거네요. 네. 그래서 순위를 살펴보면은 이제 동아일보가 1위였어요. 총 459건으로 1위였고요. 네. 2위가 조선일보 422건, 그리고 3위가 395건 중앙일보였고요. 이제 매경이 319건, 환경이 25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향과 한겨레를 보면요. 경향은 57건, 한겨레는 49건이었어요. 그래서 많게는 9배까지 차이가 났어요. 동아일보랑 한겨레는 9배 정도가 차이가 났고요. 네네. 적게는 이제 한국경제와 한겨레가 5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중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각 매체별 전체 광고 중에 부동산 광고의 비중. 네. 그러니까 좀 매체별로 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1위가 중앙일보입니다. 15.36%인데 네, 건수로만 봤을 때는 중앙일보가 3위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중앙일보가 1위였어요. 아, 그러면은 전체 광고들 중에 부동산 광고를 본인 지면에 가장 많이 실은 게 중앙일보다?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유의미한 결과네요. 네. 그리고 2위가 이제 조선일보로 14.09%였고요. 그다음에 3위가 동아일보 13.82%였습니다. 이제 매체별로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네. 이제 논조를 비교할 때도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그렇겠네요. 보면 좋겠죠. 광고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어느 면에 배치했느냐인데요. 네, 그렇죠. 일면의 경우에는 이제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단가도 그만큼 높은데요. 저희가 이거를 분석을 할 때 이제 총 분석 1을 봤더니 총 80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제외했을 때 총 80일이었는데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 광고를 일면에 가장 많이 배치한 신문은 동아일보였습니다. 80일 중에 53일 동안 부동산 광고를 일면에 배치해서 66.3%의 비율을 기록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2위가 한국경제였습니다. 총 48회를 게재를 해서 60%였고, 그래서 매체별로도 여기서도 역시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전면 광고하고 일면 광고 수를 왜 셌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아까 채니 씨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가격과 연결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특히 저희가 기준으로 본 거는 조선일보가 공개해놓은 광고 단가표였는데, 단가표를 보면 전면 광고가 가장 비쌉니다.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일면 광고거든요. 일면 네. 광고는 사실 크기가 작아요. 4단 광고로 들어가는데도 이 4단 광고가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홍보 효과가 크다. 네. 그래서 사실 일면 광고와 전면 광고가 많았다라는 건 그 신문사가 부동산 광고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동산 광고 양적 분석을 하고 나온 결과 봤을 때 언론이 과연 그 부동산 관련한 보도를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부동산 관련자, 예를 들면 건물주라든지 건설사 같은 곳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광고주 눈치를 보지 않고 과연 보도를 낼 수 있을까? 광고주 입맛에 나오는 보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당연치사 들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광고를 싣고자 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하고 갭 투자를 막으려고 하고, 흔히 말하는 광고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정책을 펼쳤을 경우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에 광고를 싣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자기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언론사에. 네, 그게 하나의 영향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들에게 있어서, 특히 신문에게 있어서 광고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광고의 영향력이 크고, 신문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수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원하건 원치 않건. 물론 이 신문사들, 저희가 분석한 이 신문사들 모두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본인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과 직결되는, 회사 수익과 직결되는, 그리고 부동산 광고를 내는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논조의 신문에게 광고를 싣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보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두 개의 키워드로 좁혀볼 수 있잖아요. 투기 억제 그리고 집값 안정. 이게 이 두 개를 양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비판적 목소리 내는 시민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이거를 굳이 꼭 그렇게 지금 부동산 광고랑 연결지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보는 시민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 이 두 개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모두 이뤄졌느냐라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 지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따져봐야 할 점은 그러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건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그 김나래 활동가가 언급을 했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는 투기가 당연히 억제돼야 되고 집값이 안정돼야 되는 건데 그럼 정책의 이 목표나 지향점이 맞다라면 정부가 정책을 내놨을 때 목표와 지향점은 좋지만 실행 방안에서 빈틈이 있다면 그걸 짚어줘야 하는 게 언론이고 그걸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부동산 광고가 엄청나게 많았던 그 보수 언론들의 보도가 과연 그런 방향성이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 나올 때에는 투기를 억제하지 못하게 하고 집값 안정을 방해하는 논조의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보수 언론의 보도였다면 사실 저는 보수 언론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놀랍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쉬웠던 부분은 진보 언론의 역할이 저는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는 그 저희가 화요일에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최은경 저희 정책위원이 언급했던 점이기도 한데 사실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건 언론사의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힘을 단순히 보수 언론만 발휘를 한다라는 거는 진보 언론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겨레 경향이 그런 프레임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이 프레임에 맞춰서 보수 언론이 어떤 주장, 잘못된 프레임을 들고 나와도 먹히지 않게끔 하는 영향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실됐다라는 거는 충분히 짚어볼 만한 지점이라고 봅니다.